중년, 착륙이 아닌 이륙을 준비하라. 김동엽. 2013년 5월. 당신 인생은 지금 착륙을 준비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이륙을 준비하나요? 만약 40을 넘긴 중년 나이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의 문화와 인습적 시각에 의하면 답은 뻔합니다. 중년을 넘긴 사람들에게 이륙은 무슨? 이젠 정년 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안전벨트를 매시고 고도를 낮추며 슬슬 착륙 준비나 하시오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에 접어들면 이미 인생의 전성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기보다는 그저 별탈 없이 현역 생활을 마무리하는데 관심을 가져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은퇴 후 삶을 여생으로 보는 시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절엔 은퇴 후 삶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사실 1899년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가 65세를 은퇴 연령으로 못 박았던 당시만 해도 평균 수명 자체가 65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설령 은퇴를 한다고 한들 이후 삶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은퇴 후 삶은 그저 덤으로 주어진 것 정도로 여겨졌고 노년을 위해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 역시 부질없어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중년들의 생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의학과 보건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이젠 인생 100세라는 말도 그리 어색하지 않습니다. 수명 연장과 더불어 노후 생활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정년 퇴직을 한 다음 맞이하는 노후 생활 기간이 30년에서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저 덤으로 주어진 자투리 시간이라고 하기엔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중에 30년에서 40년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을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아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중년은 인생 전반전을 잘 마무리하며 착륙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생 2막을 향한 새로운 이륙을 준비하는 시기로 봐야 합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정년 퇴직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 전후로 알려져 있지만 소득을 얻는 일자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실질 은퇴 연령은 이보다 훨씬 늦습니다. 지난 1월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실질 은퇴 연령은 71.4세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를 제외하고 나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하는 게 한국인입니다. 53세부터 71세까지 18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거의 현역 시절 근로기간에 맞먹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창시절 취업 준비를 위해 애쓴 만큼 정년 후 재취업을 위해서도 치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왜 정년 퇴직 후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가장 많을 듯합니다. 통계청에서 고령자를 상대로 은퇴한 다음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도 응답자의 54%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어서 라고 답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 일자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예를 들면 은퇴자가 연간 2천만 원의 생활비를 마련하려면 금리가 4%일 때는 5억 원, 3%일 때는 6억 7천만 원, 2%일 때는 10억 원을 정기예금에 맡겨둬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해서 연간 2천만 원을 벌 수 있는 사람의 가치도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정년퇴직 이후 구직에 나서는 사람 수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년 후 일자리는 단순히 월급을 받는 것 이외에도 몇 가지 경제적인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재취업에 성공하면 무엇보다 회사로부터 고용보험, 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불입기간이 늘어나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현역 시절 모아둔 노후자금을 불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정년퇴직 이후 일자리를 갖는 데는 경제적 이유가 크긴 하지만 일을 하는 게 꼭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은 돈 문제이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농사를 짓던 시절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주로 혈연이나 지연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핵가족화로 가족이나 친지와의 교류가 소원해지면서 혈연이 끊기고 산업화와 도시화로 고향을 떠나면서 지연마저 느슨해졌습니다. 이제 인간관계는 회사에서 동료와 갖는 사연이 중심이 됐습니다. 이제 퇴직은 단순히 소득만 끊기는 게 아니라 회사 중심으로 형성된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반대로 정년 후 갖는 새로운 일자리는 인간관계의 복원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일은 시간 관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뭘 하고 지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년 퇴직을 한 다음 일은 이젠 그만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매일매일 무엇을 할까 하고 스케줄을 짜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즉 시간 관리 면에서도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취업을 원하는 이유로 일하는 즐거움이나 삶이 무료해서 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정년 퇴직을 한 다음에도 계속 일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면 이젠 어떤 일을 하고 싶고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재취업 전문가들은 은퇴 후 일자리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먼저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동종업계에 재취업하거나 업종은 달라도 같은 직무를 찾아 재취업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현역 시절의 경험을 살릴 수 있어 비교적 준비 기간도 짧고 리스크도 적은 게 장점입니다. 이와 반대로 현역 시절에 해왔던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자신이 소원하던 일을 찾아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일해오던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낯선 분야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경우 여태 해오던 일과는 생판 다른 일을 해야 하기에 리스크도 크고 준비 기간도 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해 현역 시절보다 급여가 크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스스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늘어난 수명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정년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중년에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안전한 착륙을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정년 이후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기 위한 이륙을 준비할 것인지 지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중년 착륙이 아닌 이륙을 준비하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부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